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요. 이민자 가정 출신에서 지금은 600만 관객의 감독으로 돌아온 요즘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감독님일 겁니다. 바로 애니메이션 영화 엘리멘탈의 감독 피터손 감독입니다. 네. 많이 유명해졌죠. 진짜 최근에 화제 맞아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엘리멘트 시티의 주민들을 소개할게. 공기는 보통 머릿속에 뜬금을 잡고, 새 옷인데 흙은 남몰래 열매를 맺지. 이상한 짓 아니야? 물은 항상 어딜 들어가려 하고, 우와! 불은 좀 화끈해. 아빠 일을 물려받으려고만 했지. 내가 하고 싶은 건 생각 안 해봤어. 역시 피터들은 잘해요. 기다리고 있었어 그 멘트. 피터 팬도 있고 그러니까 피터 파커도 있고 피터 다 크라우치도 좋아요. 있고 나쁜 피터는 없어요. 진짜. 근데 이분은 이민자 출신이에요? 네, 맞습니다. 1970년대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당시에 어린 시절 이민자로서 워낙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 성장하며 겪었던 부모님들과의 이야기를 엘리멘탈의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진짜 가게구나. 네. 대박이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어머니라고 해요.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가 영화 광팬이어서 네. 가게가 장사가 잘 될 때는 이제 그 피터손을 영화관에 데리고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영어를 잘 못하셔서 네. 영화를 보는데 이해를 잘 못하셨대요. 그런데도 계속 가다가 그 덤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덤보. 코끼리 엄마랑 아들 아기 코끼리 코끼리. 모자가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몰입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다 애니메이션의 힘을 이제 느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 이게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네. 애니메이션만이 주는 감동이 또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냥 정말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보고 오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혹시 네. 보신 분 계세요? 두 분 보셨어요? 진짜 다 재밌게 봤어요?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에요? 저는 아직 못 봐서. 네, 제가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엘리멘탈은요, 불, 물, 공기, 흙. 세상을 이루는 필수 요소로 구성이 된 네 가지의 다른 원소가 살고 있는 엘리멘트 시티에서 네. 이제 불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물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를 만나서 우정을 쌓으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상성 있는 조합인데. 그렇죠. 엘리멘탈이 쉽게 섞일 수 없는 물, 불 같은 것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이민자로서 아무 이유 없이 너희 나라로, 니네 나라로 돌아가 라면서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또 반면에 또 포용력 있게 아주 환대해주고 도움을 많이 준 분들도 있다라면서 어렸을 때 어린 시절의 피터손의 눈에는 이런 상반된 풍경 평등과 차별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마음 깊숙이 와닿았고 이들이 통합되는 모습을 그려내고자 어떤 영화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뭔지 알겠다. 네. 재밌겠다. 이게 지금 개봉 8주 차에도요. 1일 박스 오피스 1위. 흥행 수익이 북미에서만 1억 3,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765억 원. 이게 지금 그 디즈니에서 겨울왕국 2 이후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작품이라고 해요. 영화 보신 분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요 애니메이션을 보고 심장이 아주 말랑거린다는 이 보고 싶다. 후문이 이게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랬어요 보신 분들? 저도 보고 울었어요. 울었어요. 여기도 또 나오는구나. 울었어요. 엄마 만나러 가서. 처음에는 봤을 때 몰랐었어요. 네. 그게 이민자 스토리라는 거는 그냥 딱 봐도 어떤 이민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민자로서 약간 또 그러네요. 공감도 있고 네. 갑자기 우리도 불 같은 존재들을 갑자기 다른 존재들이 있는 세계에 돌아오면서 조금 더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좀 공감대가 있었던. 맞아. 크리스티안 울었어요? 저는 좀 울지는 난 남자니까 울지 않아. 그래서 오늘 눈이 부어 있었구나.
전 눈물이 좀 많아요. 무상행도 보고 울었어요. 그리고 영화 곳곳에 이거 한국의 정서가 좀 스며들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영화를 보시면서 한국 분들은 조금씩 저거 하면서 되게 반가워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자연재해로 황폐해진 고향을 등지고 엘리멘트 시티로 이주해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이제 다시 삶의 터전을 하나씩 일궈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실제로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했던 피터손 감독의 부모님을 모델로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가 뭐가 해요. 있구나. 네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지내는 독특한 모양의 집이 네. 돌솥 아궁이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 맞아. 신기하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약간 헬멧 같기도 한데. 그런 디테일 놓쳤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공이 아빠를 아슈파라고 부르는데 요게 한국에서 그 아빠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여기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큰절을 올리는 모습이 그 한국의 큰절, 한국의 정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재능에도 불구하고요 부모님이 그림 그리는 걸 반대했다고 해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가게에 애니메이터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아버지가 혹시 그 애니메이션 그리면 돈이 얼마나 되냐고. 한국 사람이 할 법한 질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필이면은 잘 버시는 애니메이터가 오셨나 봐요. 아하. 돈이 생각보다 되네? 네. 하고서는 피터손의 꿈을 아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해 주셨다고 이 합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될 사람들은 다 뚫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시작부터는 솔직히 평탄하지는 않았나 보네요. 네, 이 애니메이터로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이 이렇게 순탄치만은 않은데요. 라따뚜이에서는 직접 그 주인공 생지 레미의 형 역할을 목소리 연기를 맡기도 했고요. 그리고 몬스터 대학교 그런 곳에서 성우로서도 네네 애니메이션에 대한 열정을 계속 드러내기도 했답니다. 야, 뭐 애니메이션 장르면은 물불 안 가리고 다 뛰어들었네요. 그렇죠. 아니 부모님도 영화 보고 정말 뿌듯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네. 그 아버님이 엘리멘탈 제작 중에 작고를 하셨다고 해요. 못 보고 가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피터손 감독이 이 영화를 부모님에게 보내는 한 편의 러브레터다라고 이야기를 눈물 했답니다. 날라 그래. 네. 부모님이랑 추억도 거기 다 녹아있고. 그렇죠. 아이고, 진짜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피터son 감독님을 보면 어쨌든 무슨 일이든 한 우물을 좀 계속하면 언젠가는 빛을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열심히 하면. 특히 뭐 어린 시절 기억에 한국의 정서를 녹여서 또 세계를 빛낸 피터son 감독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멋지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주인공 또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 만날 분은요. 네. 동양인 최초로 명품 쇼에 클로징을 장식한 모델 연봉 10억령 신현지 씨입니다. 이분 알죠? 너무 멋있어. 익숙한 얼굴. 대단하다. 아니, 동양인 최초인데 심지어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또 오르네요. 이게 또 벅차오르네요, 슬슬. 그렇죠, 그렇죠. 신현지 씨 같은 경우에는요, 18살의 나이에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4 도스코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모델계에 데뷔를 했는데요. 네. 그랬던 그녀가 2년 연속 한국인 최초, 동양인 최초로 유명 명품 샤땡 브랜드 쇼의 단독 클로징을 맡으면서 피날레를 장식해서 아주 큰 화제가 됐습니다. 나왔다. 마지막에 웨딩 드레스 같은 거가 이제 피날레거든요. 너무 예쁘다. 모델은 역시 비주얼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카리스마 있네요. 와, 근데 이게 기럭지가 엄청 기시네. 지금 모델분한테 기럭지를 그러니까 모델 볼 때마다 다 약간 화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아. 갑자기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멋있네요. 아니 이 쇼는 그리고 네.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쇼잖아요. 근데 저 무대 한국인 최초로 이제 피날레를 장식을 할 거면 이미 모델계에서는 좀 유명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2019년에는 세계 모델 랭킹 탑 50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아시아 모델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이렇게 대상까지. 자축하는 메시지를 SNS에 남기기도 했었고 아시아를 다 씹어 또 먹었네요. 2022년에는 7년 이상의 톱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인정을 받은 최고의 모델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인더스트리 아이콘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오, 진짜요. 네네네.
대단하다. 아니 정상에 오르기까지가 이게 참 쉽지는 않았을 그러니까요. 텐데. 네, 경쟁이 그럼요, 셀 그럼요. 텐데. 워낙 어린 나이에 외국에 나가서 모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고 공황 장애가 있었다고 아이고. 해요. 2달 만에 13kg에 빠지기도 하면서 건강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법했는데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델이다 보니까 살이 빠지니까 네. 모델로서는 일이 너무 잘 들어오는 어머나, 거예요. 어머나. 너무 승승장구하게 되는 몸매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샷땡 쇼도 처음으로 이제 서게 됐는데 네. 쇼 당일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아, 하필이면 네. 그래서요. 그 브랜드 측에서는 이제 모델의 건강, 모델 보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와라. 그래야만 쇼를 설 수 있다. 아니면 못 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와중에도 MRI를 찍고 검사를 해서 쇼 30분 전에 도착을 합니다. 네. 도착을 했는데 어. 그 사이에 브랜드에서는 대타를 구해놓은 거예요. 대타 모델.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심지어는 갔는데 불안하니까. 대타 모델이 그날 신현지 씨가 입어야 될 옷을 입고 있었대요. 어머나 어떡해. 속상해. 진짜 속상하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쇼에 못 쏘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한국인이 아니죠. 뭐 있나 보네. 저희가 워낙 또 이게 꿈의 무대잖아요. 그렇죠. 꿈의 무대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집념으로 내가 MRI 찍어 오면 쇼 서게 해준다면서요 라고 따지면서 읍소를 하고 매달리기도 하면서 내가 이 무대를 꼭 서야 하는 이유를 계속 호소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 이 샷땡 패션쇼에 오를 수 있었고 요때부터 다행이다. 동료들이 신현지 씨를 와, 이 사람은 영웅이다, 히어로다 라고 또 칭했다고 합니다. 근데 연봉은 10억이라는 거 무슨 말이죠? 아, 또 돈에 또, 역시. 그냥 우리 또 혹시 공식 70억 수전 뭐 우리 딸도 혹시 한번 밀어주고 싶어. 10억. 저도 사실 근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 글로벌 슈퍼스타답게 돈 버는 규모가 정말 월클급이더라고요. 일단 못 벌 때는 5억 정도다. 5억 미니멈 정도다. 5억이야. 그리고 벌 때는 그보다 뭐 2배 이상, 그러니까 10억까지 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또 그녀의 말에 의하면 이 샷땡 브랜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주는 편이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프라 땡이나 루이비땡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0이 하나 적다라고 하고 서운하네. 그리고 또 이게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에 저도 알게 됐습니다. 이 화보가 런웨이보다는 0이 하나 더 붙는다. 오, 라고 하는 화보가. 야,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오늘 약간 좀 그 차오르네요. 예, 그러게요. 애국심이 좀 차오릅니다. 이게 한국인이라는 뭐 한국인 최초라는 말도 좋지만 네.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가슴이 약간 뭉클해지는 맞아. 것 같아요. 응원하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들은요. 분들. 네, 가는 곳마다 정말 K 댄스로 세계를 휘어잡는 분들입니다. 바로 댄스팀 저스트 저크입니다. 나 좋아. 나 좋아. 이 사람 너무 좋아. 이거 이 팀 너무 좋아. 저절프 좋죠. 이분들 스맨파에 이제 나오시고. 최종 우승 크루는 바로 축하합니다. 저스트 저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종 우승은 저스트 저크입니다. 저스트 저크가 해외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2015년 세계적인 그 힙합 댄스 경연대회죠. 바디락 댄스 컴퍼티션에 출전을 하면서인데요. 네. 드라마 추노의 OST 비익열리 그리고 영화 왕의 남자의 OST인 꿈꾸는 광대들 같은 한국적인 선율의 곡들을 이용을 해서 탈을 쓴 사당패랑 유사한 복장으로 한국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여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한국적인 퍼포먼스랑 그 힙합의 그 조합이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신기해요. 무용이랑 힙합. 이렇게 이제 2015년 대회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다가 이제 이듬해 대회인 2016년에 이제 같은 대회에 출전하는데 여기서 바로 또 우승을 차지를 합니다. 네, 이게 한국적인 요소들 아주 적재적소에 배치한 게 포인트였다고 해요. 골룡포를 연상케 하는 붉은 옷, 그런 거 또 좋아. 이마에 태극무늬, 그리고 이 진한 화장이 그 신라 시대의 화랑의 용맹함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이거. 이 말도 안 돼. 레전드. 저런 팀이 있었어. 완성도 진짜.
박자를 맞춰. 그죠? 신기하죠? 이상 잔동작까지 막 다. 예. 미쳤다. 이게 에너지가 장난 아니야. 기계 같아. 어머. 기계 같아. 이거. 와, 슬로우 모션. 그러니까 진정한 웨이브. 용이다. 춤추고 싶다. 와, 저게 뭐야. 어떻게 저렇게 잘 추지? 멋있다. 또 이런 것도. 진짜 대박이다.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직접 보고 싶지 않아요? 완전. 눈앞에서 진짜. 우리가 또 한국적인 요소를 넣어서 우승하니까 네.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막 그 가슴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하면서 벅차오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이제 2016년 바디락 2016에서 한국인 최초로 이제 우승을 차지하고요. (2017년에) 이제 드디어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도 도전해서 파이널까지 진출을 하는데 이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연출진이 2016년 공연을 보고 반해서 예선 없이 그냥 바로 본선에 좀 진출해달라고 부탁을 출연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우승했어요? 안타깝게 우승했을 때 이제 상금이 12억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최종에서 탈락하는 이제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파이널에서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면서 세계적으로 한국의 댄스 위상을 알리는 아주 강력한 계기가 됐죠. 이 힙합이 사실 우리가 본고장은 아니잖아요. 힙합의 이 한국의 문화를 잘 녹였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묘하게 정말 진짜 한국 색깔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활용점정이 2018년 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공연까지 맞아요. 이 팀이 이제 맡았죠. 딱 이어지는 거죠. 네. 무려 92개국이 주목하는 무대에 저스트 저크가 서게 된 거죠. 그때야말로 진짜 우리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70억의 인구가 모조리 다 주목을 하는 그 무대였잖아요. 네. 거기서 춤을 바로 딱 그거지. 비호감춤. 비호감춤. 바로 70억이 돌 때 그걸 했었어야 됐는데. 네. 부럽네요. 자, 세계가 먼저 알아볼 만한 재능을 가질 수 있다면 네. 어떤 재능을 가지고 싶은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춤이요. 춤?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다는 거 아니고 아니 근데 우리 딸은 요즘 2학년인데 매주 토요일마다 K-pop 레슨 받고 있어요. 네네. 아니 우리 딸내미도 진짜 가르쳐 줘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한번 볼 수 있나요? What's that like?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들었어요? 하지마. 저 결혼했어요. 결혼. 아니 전혀 내 눈. 제일 많이 변질된 멤버. MBTI가 대체 뭐야? 나 여기 아파. 다들 뭐 자신의 그 욕망, 갈증 같은 게 좀 있네요. 이길 수 없다. 오늘 질문 참 맛있네요. 그거 괜찮네요. 일단 뭐 결국에는 본인들이 가진 매력을 잘 보여주는 게 최고가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야, 저스트 절프가 한국인으로서 한국다움을 재밌다. 춤에 녹여낸 것처럼 이 모든 본연의 색에 집중하는 게 정상으로 가는 이 시작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한국이 아닌 세계가 먼저 알아본 인재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누굴까? 바로 그래피티 디자이너 그래피티? 심찬양 씨입니다. 그래피티요? 벽에다가 그리는. 그 그래피티? 벽에다가 그거 낙서하는 거. 이거를 무슨 그림을 그렸길래 지금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까? 먼저 2016년 8월입니다. LA 아트 디스트릭트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그 벽에 그린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작품이 그 시작입니다. 흑인 여성과 한복이라는 다소 좀 이질적일 수 있는 소재가 현지에서 그야말로 통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야, 저렇게 크게 그린 거야? Like a robbery with red dots. Really no surprise, you telling lies to make my head hot. You know what they say. Every dog has his day. Every bitch wanna play with me. You should
shame. Cause I would feel the same if I did what you did to me. Sides to the story. Yours and mine is 참 진짜 감동적이네. 진짜 멋있죠. 너무 잘했네. 너무 예쁘다. 저 명함이랑 이 볼광까지. 그러니까. 너무 예뻐. 이게 무슨 일이야? 엄청 감동적이 하고 작으니까 제가 특히 옛날에 잠깐만 너무 딱 진짜 울네요. 진짜 울었어. 내가 특히 이 제품 보고 흑인 사람 엄청 많이 울었대요. 흑인 여성들이. 진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동받았어요. 울컥해요. 진짜요? 아니 대체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라고 해요. 심찬양 작가의 말에 의하면 네. SNS 메시지로 정말 눈물이 났다, 감동받았다라는 그런 반응이 분들이 쇄도했다고 많구나. 합니다. 나중에 지인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이 그림에 화해의 의미가 있다. 화합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깨달았대요. 미국에서는 한인 업주가 운영하는 뭐 술집이나 식당이나 뭐 흑인들이 주로 일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쌓인 게 감정의 있었겠죠. 응어리들도 있었을 네. 테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흑인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화해의 이미지다라고 느꼈대요.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예쁘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짜 예쁘게 그렸어요. 이거네. 이 예술이 주는 이 힘이 있네. 문화가 주는 힘이 있네. 맞아요. 저 옛날에 심찬양 작가님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물어봤어요. 그냥 첫 번째 작품은 그 나오는 흑인 여성분 있잖아요. 네네.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존재하지 않대요. 머릿속에 머릿속에 있는 상상해서 캐릭터를 그렸는데 그게 이제 더진 거죠. 전 그래서 세계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표정과 이런 것들 자기 감정이 진짜 더 잘 묻었겠다. 장난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운명이 또 의외로 우리가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알게 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유명인들도 좀 많이 그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동서양의 미를 표현한 작품들도 많지만 유명인들을 그려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스테프 커리 진짜 닮았다. 진짜 잘. 아니 무슨 너무 잘 그렸다. 리아나. 와. 리아는도 한복 한복 입은. 입고 있는 리아나. 아 미셸 오바마. 아니 근데 한복을 입혀놓으니까 되게 뭔가 되게 우아해요. 약간 뭐랄까 좀 진짜 뭉클한 게 좀 있네. 왜 이렇게 다 어울려요, 근데 한복이?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잘 너무 어울리지? 그 사람 대단하다. 사실 유명인에 기대고 싶지 않아서 많이 작업은 하지 않는 편이래요. 네. 그런데 선별하는 그 기준이 상징성이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셸 오바마, 리안나 같은 경우에는 흑인 여성이죠. 네. 또 투팍, 스테판 커리도 역시 뭐 흑인 마찬가지고요. 인종에 관한 관심이 많네.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만 작업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일단 작품은 너무 멋있고 되게 크잖아요 이 사이즈가. 그래서 작업하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그러게 같아요. 말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꽃이 피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그린 작품인데 네, 보통은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시간을 그림에만 온전히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그래피티 할 때 원래 돈 안 받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의뢰 받아서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그냥 궁금했어요. 역시 70억의 모든 돈 질문은 우리 피터. 예. 2016년 미국에 다녀온 뒤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1년 만에 한 수입이 1억 원 정도 벌었었다고 일단 1억이 합니다. 넘었군요. 그리고 미국 정부로부터 5-1 비자, 그러니까 특수 재능 비자라고 하죠. 이것도 받았다고 합니다. 쪽에서 받기 힘든데. 예. 해당 분야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고 국내에서 이거 받은 사람을 보니까 유재석 씨, 차인표 씨, 이병헌 씨 정도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고 심찬양 씨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죠. 진짜 미국에서 먼저 실력을 인정받으신 분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 세계를 빛낸 한국인이네요. 지금도 그래피티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이 좀 각별하대요. 네네, 왜죠? 또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교 활동하셨나 보다. 선교 활동하는 게 꿈이라고 네. 합니다. 또 가서 네. 한복을 소재로 흑인을 다시 또 그려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잘 어울려요. 네.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세계로 나가는 심찬양 아티스트의 꿈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